자, 10번입니다. 다음은 출산 및 산후관리에 관한 교수 학습 지도안이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교수 학습 지도안이 나왔으니 제일 처음 이걸 볼 거예요. 출산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 출산과 산후관리, 분만을 이해하고 산후기간 중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분만, 출산, 산후관리 방법.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작성 방법. 밑줄 친 기억의 이유를 서술할 것, 밑줄 친 니은의 확진 방법을 서술할 것, 밑줄 친 디귿의 점수와 그에 따른 의미를 서술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시 학습 내용을 확인할 거야. 임신 산정 기간 중 자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자, 본시 학습 목표 확인, 분만, 산부의 생리적인 변화 이해 아셔야 돼요. 산후 기간 중 자가 건강관리 방법의 이해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산부의 생리적인 변화, 심혈관계의 변화가 생겨. 그런데 앙화이로 누워있을 때 저혈압이 발생하거든. 이 앙화이성 저혈압 왜 생기는 건데? 왜 생기는 건데? 그 이유를 얘기하래요. 앙화이성 저혈압. 똑바로 누워있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더라. 왜? 산부가 앙화이로 누워있는 동안에 혈압과 맥박의 변화가 오는 것은 자궁에 의해서 하대 정맥이 압박되게 되면 하지로부터 오는 정맥혈의 기환을 저하시키고 순환되는 혈류를 자궁이 막아버려요. 자궁이 막으면 혈류가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자,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심박출량 감소할 수밖에 없죠.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당연히 나가는 것도 적죠. 나가는 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죠. 혈압과 혈류량은 비례관계니까. 얘 감소했어. 얘 감소할 거야. 얘 혈류량 감소해. 혈류량 감소해? 혈압 떨어져. 저혈압이 나타났어. 누워 있었더니 자궁이 하대 정맥을 막았어. 그래서 여기를 돌아오는 기환하는 정맥순환량을 감소시켰어. 정맥혈을 감소시켰어. 심박출량 감소됐어. 그래서 저혈압이 나타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계속 보면요. 소화기계 위장운동이 어떻게 되는데 위액 분비가 저하되거든. 위장운동과 분비가 저하되거든. 왜? 당연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릴락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타나. 이 릴락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분만의 5요소, 분만 1, 2, 3, 4기를 구분하고 분만 1기에서 분만 1기라고 하는 것은 개대가 되기 전까지잖아요. 자, 이때 양막 파열이 나타나는데 이 양막 파열을 확진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1회에서 양막 파열의 의의가 왜 중요할까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막 파열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역시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양막이 파열됐어. 근데 그냥 이게 질 분비물인지 양막이 파열돼서 나타나는 양수인지를 잘 구분해야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이트라진 검사법을 사용합니다. 이 나이트라진 검사법. 자, 나이트라진 검사법으로 확진이 가능한데 정상 질 분비물은 pH 4.5에서 5.5로 산성을 띠고 있다. 검사지에 질 내 분비물을 묻혔을 때는 황색을 나타내지만 양수는 7.0에서 7.5의 약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청색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질 분비물은 산성, 양수는 알칼리성. 그래서 청색으로 변해한다. 요 정도는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 분비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하는 거고 얘를 함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떠하다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뇨 격려해야 돼요. 분만 1기 배뇨 격려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자궁 앞에 방광이 있고요. 자궁 뒤에 직장이 있거든요. 얘가 계속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방광이 빵빵하게 차 있어. 얘 잘 내려올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잘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항받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얘는 차 있는데 얘가 계속적으로 내려오려고 힘을 주다 보면, 그리고 산모도 계속 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얘가 손상된다는 거죠. 방광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배뇨 격려 시켜주셔야 돼요. 자, 분만 2기에서 아프가 점수. 지금 출산했어요. 태아가 밖으로 나왔다고요. 태아가 밖으로 나왔을 때, 신생아가 됐을 때, 이제 엄마 뱃속 밖의 상황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확인해야 돼요. 그 검사를 이 아프가 스코어로 할 텐데, 지금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상황은 이러해. 이런 상황에서 한번 점수를 내보고 의미를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가 스코어 보고 가셔야 돼요. 자, 총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박동수, 호흡곤란, 근력, 자궁에 대한 반응, 피부색. 0점, 1점, 2점이에요. 심박동수가 없으면 0점. 느리다. 100을 기준으로 미만이면 1, 이상이면 2. 호흡 노력이 없어, 0. 불규칙하고 느리고 허약해요, 1점. 규칙적이고 힘차요, 2점. 근력, 늘어져 있다. 사지를 약간 굴곡, 1점. 잘 굴곡돼 있다, 2점. 자극에 대한 반응, 콧구멍에다가 카테터를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반응 없으면 0점, 얼굴을 찡그려 1점, 활기찬 울음 또는 재채기를 보인다면 2점. 피부색은 청색이고 창백하다. 지금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0점이에요. 몸은 분홍색인데 사진은 청색이에요. 몸은 어떻게든 지금 순환이 되고 있는데 말초까지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1점이에요. 온몸이 핑크색이다. 2점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점수를 낼 겁니다. 자, 아프가 스코어는요, 신생아의 자궁 외 생활에 대한 즉각적 적응을 사정하기 위함입니다. 사정. 적응을 사정. 자, 출생 후 1분과 5분에 5개의 범주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고, 신생아가 안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측정할 겁니다. 0에서 3점이라면 심한 적응곤란, 4에서 6점이라면 중정도의 적응곤란, 7에서 10점이라면 걱정 없어, 얘 잘 적응하고 살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문제 봅시다. 상황을 봤더니, 자, 힘차게 울고요. 맥박수는 110회 나왔고요. 사진은 약간 굴곡됐고, 몸은 분홍색이고 사진은 청색을 띠면서 카테터를 코끝에 대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점수 내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봅시다. 자, 힘차게 울고 있어요. 활기찬 울음을 보이고 있죠. 2점이에요. 자, 맥박수 110회다. 100회를 넘어갔어요. 100회를 넘어갔어요. 2점이죠. 사진은 약간 굴곡돼 있어요. 약간 굴곡돼 있대요. 그러면 1점. 몸은 분홍색인데 사진은 청색이다. 불완전해요. 카테터를 코끝에 댔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이거죠. 1점. 2점, 2점, 1점, 1점, 1점. 토탈 7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프가 스코어가 총 7점입니다. 자궁의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해요. 이 정도까지 결론을 내주셔야 된다고요. 점수 내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상황 제시죠? 내가 알고 있어야 점수 낼 수 있어요. 7점이었습니다. 자, 11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보건일지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먼저 보고 올게요. 자, 박양에게 내릴 수 있는 임상 진단명을 전신질환의 진단 및 통제 관람 제5판에 근거해서 쓸 것. 밑줄 친 기억을 설명할 것. 박양은 강간상해 증후군의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설명할 것. 자, 상담 내용 한번 볼게요. 18살의 박양은 2개월 전 4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경찰관에게 발견돼서 곧바로 가까운 응급실로 호송됐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2개월 전에 성폭행 당했고 증상이 나타나요. 자다가 갑자기 몸을 떨고 울면서 괴성을 질렀고 그날이 사건이 일어나는 끔찍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면서 괴롭다고 합니다.
40대 남성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게 되고 끊임없이 씻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때로 날카로운 물질로 몸을 긁어내려 하고 있어요. 교육 내용, 성폭력 피해 예방, 성폭력 피해 시의 대처 방법. 자, DSM-5에서 얘기하는 진단명 뭘 것 같아요? 2개월 전에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사건이 있은 후에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계속적인 꿈꾸고 두려움 느끼면서 씻고 싶은 충동, 자해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이거 외상후 스트레스장이죠. PTSD A급 두고 갑니다. 자, 과거에 기출이 어떻게 됐냐면 너 PTSD에 대한 진단 기준 알고 있어? 내가 사례 보여줄게. 이 사례 속에서 PTSD라고 판별해낼 수 있는 그 진단 기준에 맞춰서 얘의 그 증상이나 상황의 특징을 한번 끄집어내서 써볼래? 이런 게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사례 주고 나서 네가 PTSD라고 결론 내렸니? 너 얘 진단 기준 알고 있어? 그럼 진단 기준 알고 있으면 PTSD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근거를 사례 속에서 한번 찾아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진단 기준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얘가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있었고 이런 증상을 보내니까 PTSD지. 이게 아니라 진단 기준에 맞춰서 사례 속에서 찾아가지고 왔었어야 되거든요. 진단 기준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해요. 실질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성폭력의 노출이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건이 다음 중에 있어야 돼.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거나 외상성 사건들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을 경험하거나 경찰관들, 소방관들 왜 정신과 진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상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더니 쌍둥이 자매인데 쌍둥이 언니한테 성폭행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PTSD는 동생이 겪어요. 이런 일들 목격하고 경험하고 어쨌든 사건이 있은 다음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외상성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시작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침습적인 증상의 존재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서 나타난다. 그 사건이 계속적으로 기억이 나요. 그 사건이 자꾸 꿈으로 나타나요. 그 사건이 재생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해리성 반응. 그 사건과 비슷한 그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그 단서에 노출됐을 때 고통스러워요. 정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내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PTSD가 나타나요. 횡단보도만 보면 땀이 삐질삐질 나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죽을 것 같은 공포심 생기고 다 이런 단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에서 모두 명백하다. 밀접한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하고 회피하려는 노력. 자꾸 이런 기억이 떠오르면 너무 괴로우니까 피하고 싶어요. 회피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을 불러일으키는 암시. 횡단보도만 보면 자꾸 그 기억이 떠올라 괴로우니까 횡단보도가 없는 골목골목만 다니려고 해요. 횡단보도 피하는 거죠. 이런 회피. 자, 외상성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부분을
기억할 수 없어요? 지속적이고 과정된 부정적인 믿음이나 예상이 생겼어요. 왜곡된 인지를 해요.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주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흥미 또는 참여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없어요. 떨어집니다. 세데이션 돼요. 자, 외상성 사건이 일어난 후 시작되거나 악화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된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에서 현저하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민감한 행동, 분노, 폭발, 감정 굉장히 이리터블하죠. 무모하고 자기 파괴적이고 자해 시도하려고 해요. 각성, 과정 엄청 예민합니다. 과장되게 놀라고요. 집중력 문제 생기고 수면 어렵죠. 포인트 여기 잡을게요. 근데 아직 자 봐요.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얘가 아직 1개월밖에 안 됐어. 그렇다면 PTSD로 진단 내리지 않죠. 2개월, 자 1개월 이상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진단을 내려요. 자, 장애가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에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적용해 볼게요. 2개월 전에 40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진단 기준은 맞죠? 자다가 갑자기 몸을 떨고 울면서 괴성을 질렀고 그날의 사건이 일어나는 끔찍한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되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꿈이다. 맞물려 가죠. 40대 남성을 보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하게 돼요. 이제 40대 남성만 보면 회피하고 싶어진다니까요.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외부적 암시를 회피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 끊임없이 씻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날카로운 물질로 몸을 긁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죠. 2개월 전에 성폭행을 당했고 사건 직후부터 다음 같은 행동이 반복돼서 나타난다. 장애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 2개월 됐어요. 그래서 박양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진단 내릴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진단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 박양에게 내릴 수 있는 임상 진단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자, 쭉 보면서 교육 내용에 성폭력의 피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성폭력 피해 시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이 성폭력 피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보고 갈게요. 성폭력 상담소나 각종 위기 전화 상담소에 전화를 한다.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바로 병원에 응급실이나 산부인과 가서 검진을 받는다. 증거 채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성병이나 에이즈 검사 함께 받고 사건과 가해자에 대해서 기억나는 거 모두 적어두고 어렵지만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심리상담소를 찾아가 심리상담을 받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에 가입해서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목욕하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바로 병원이나 응급실이나 산부인과에 가서 검진받고 사건과 가해자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두고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다. 포인트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 꼭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박양은 사건이 있은 후부터 계속적인 끔찍한 꿈을 꾸고 있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끊임없이 씻고 싶은 충동과 함께 자해 위험의 증상까지 보여요. 이것은 강단상해 증후군의 첫 번째 단계 급성기를 얘기합니다. 답 어떻게 적어주시면 되죠? 급성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다음은 임땡땡 12세 여 학생의 어머니와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작성 방법을 보면 밑줄 친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을 쓸 것, 밑줄 친 니은에 해당하는 적응증을 쓸 것, 밑줄 친 디귿의 이유를 쓸 것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보건교사가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편도염에 걸렸는데요. 벌써 올해만 4번째예요. 왜 이렇게 자주 걸리나요? 편도염은 아동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바이러스 감염이에요. 그러나 박테리아에 감염되었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를 물었습니다. 보통은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박테리아 감염도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뭘까요? 왜 이 박테리아 감염 시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자, 그룹 A 베타 헤모라이티스 스트랩토코키. 이게 뭐예요? 그룹 A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잖아요. 한글로 써도 돼요? 당연히. 근데 얘에 걸렸다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사구체 신염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류마티스 열 걸릴 가능성이 크죠? 심각해진다고요. 신장에 심각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안 그래도 병원에서는 편도절제술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편도절제술. 언제 합니까? 지금 이걸 물었어요. 자, 편도절제술에 해당하는 적응증. 절대적 적응증은 폐성심을 초래하는 기도폐쇄가 해당된다. 편도 어디 있어요? 해부학적 위치 생각하세요. 편도가 커져버려가지고 염증 반응으로 커져버려가지고 기도를 막아요. 기도를 막게 되면 호흡곤란 생기죠. 폐의 문제로 인해서 심장의 문제까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심각해집니다. 그럼 원인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편도 절제해주자. 관련 적응증은 1년에 3회 이상 연쇄성 구균에 의한 편도염이 있거나, 이게 지금 네 번째래요. 있거나 만성 편도염으로부터 먹을 때나 호흡 시 냄새가 나거나 종양으로 추정되는 편측 편도 비대가 있거나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만성 편도염일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 주셔야죠. 적응증입니다. 자, 꼭 그래야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서 중이야기예요. 어머니, 그렇군요. 그럼 수술 후 제가 어떻게 관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편도절제술, 적응증 중요하죠. 근데 적응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의 간호입니다.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측이로 눕도록 한다. 수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앙화이로 누워있어? 지금 기도로 흡인시키겠다는 얘기죠. 당연히 측위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겠고요. 수술 부위의 응고를 방해하는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기침, 코 푸는 행위를 자주 하지 않도록 환아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수술 여기에 했다고요. 계속 기침해요. 계속 코 풀면서 막 압력 줘. 이 출혈 시키겠다는 얘기죠. 출혈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혹시 분비물이나 구토물을 관찰했을 때 검붉은색이 있거나 아니 붉은색이 있거나 그걸 확인해 봐야겠죠. 검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나온 지 좀 됐다. 그래서 산안에서 어둡게 보인다. 선홍색이다. 지금 피가 퐁퐁퐁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선홍색의 혈액은 자세히 관찰하고 출혈의 징후, 빈맥, 혈류량 감소하니까 빈맥 생기죠. 창백, 어린아이에서는 자주 뱉거나 삼키는 행동이 나타나죠. 피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계속 삼키고 있는 거예요. 밝고 붉은 토열, 혈압 감소. 혈류량이 감소되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시약으로 가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자, 기도 폐색이 될 수 있다. 부종돼서, 분비물에 축적돼서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천명, 좁아졌으니까 침 흘림, 안절부절 못함, 흥분, 호흡률의 증가, 점진적인 척색증을 보인다. 자, 음료는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제공을 하는데 음료 제공은 괜찮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차갑다. 지금 여기 수술해서 부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차가운 게 도움이 되죠. 근데 탄산음료 좋겠냐고요. 자극 줄 수 있어요. 비탄산음료 주고 붉은색, 갈색의 음료는 주지 않습니다. 왜? 이게 출혈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지 음료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빨대 사용은 제한한다. 네, 이렇게 빨면서 여기 압력 걸리죠.
신음료, 수술 부위에 불편감 주기 때문에 피하고 우유, 아이스크림 혹은 푸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유제품이 구강과 인후에 막을 형성해서 우리도 가끔 느끼잖아요. 인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막을 제거하려고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 자꾸 뭐 걸린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없애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인후가 치료될 때까지 연식, 부드러운 거 줘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강호흡 시 점막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구강 점막의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 가습기 너무 좋죠. 이 기도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숨쉬기도 너무 편할 것 같고요. 통증 관리하자. 수술 직후 수술과 관련된 초기 심한 통증은 아편제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중증도의 통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효과적이고 차가운 얼음 목도리 좋죠. 퇴원교육, 자극적이고 양념 많이 한 음식물 자극되니까 피해주시고 각을 사용, 지나친 칫솔질 여기 수술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안 좋아요. 기침이나 인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행동하지 말고 구강으로 뭔가를 넣는 행위 하지 말고 통증 시 진통제, 얼음 목도리 사용하고 출혈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제한하고 활동 심하게 하다가 출혈될 수 있으니 좀 제한해 주라 이거예요. 출혈은 수술 후 10일까지 치유 과정에서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출혈 징후라도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요. 간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수술 후 완전히 깨어나기 전 배에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아이를 엎드려 눕히거나 옆으로 눕혀주셔야겠고요.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얼음 목도리를 해주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돼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고 출혈 증상이 없으면 찬물이나 차가운 비탄산 음료가 좋아요. 차갑고 부드럽게 좋은 거죠. 그건 좋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아이스크림 주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건교사가 안 돼요. 우유, 아이스크림, 푸딩은 주지 않으셔야 돼요. 왜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제품이 구강과 인후의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인후를 깨끗이 하기 위해 막을 제거하면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12문제 모두 풀어봤어요. 역시 이론, 중요한 것들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